일단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 영상이 아마 처음 공개됐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제목편에 저 영상이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전날 녹화된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니까 사실상 당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밤 12시가 지나면 날짜 그렇죠. 수는 바뀌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광석 씨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했던 건데,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한 게 96년이고, 이제 95년경에 김광석 씨가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좀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가수니까 뭐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공연을 앞두고 이제 뭐 서예순 씨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김광석 씨가 상당히 상심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결국 다시 한국에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가수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본 저런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힘든 일을 겪고 마음에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었을 때 그걸 딱 정리하면서 털어내고 싶은 새 마음으로 딱 해보자라고 했을 때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서 김광석 씨가 바로 그래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날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팬클럽 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 약속까지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 또 지인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당시에 김광석 씨가 앞으로는 나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는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김광석 씨가 나중에는 포크락 가수로 변신했기 때문에 짧은 머리는 굉장히 좀 안 하는 이유긴 한데 또 일기장도 공개가 됐어요. 그랬었죠. 일기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쭉 기록을 했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아내가 뉴욕 공연 가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군요. 이틀이나 외박. 첫날은 공연 전날인데 소식도 없이 날에 태웠고 자기가 이제 경찰서까지 찾아갔다는 얘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와서 뭐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이나 외박을 한 것에 대해서 김광석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또 그전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동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은 그 관계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동창인지 아닌지도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남성과의 관계가 상당히 김광석 씨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광석 씨와 서희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모한테 찾아가서 이혼을 통보했고 지인들한테도 내가 이혼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서희순 씨가 예전에 자기 그 외도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돈을 보낸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는 걸 보면 서희순 씨의 저런 행동이 사실 김광석 씨가 계속 괴로워하는 하나의 그런 아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혜순 씨도 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외박을 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냥 잠을 잤을 뿐이다. 술이 취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고 사전 단계로 이제 뉴욕 공연을 갔는데 그 2박 3일간 서혜순 부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광석 씨 지인 동창 집에 거기 가서 이제 잤다는 거죠. 근데 서혜순 씨가 이유는 그거죠. 다음날 뉴욕 공연이 있는데 남편은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니까 쉬고 나는 거기서 음악 듣고 술 좀 하다가 잠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박 3일 비워서 김광석 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했는데. 글쎄 하여튼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경찰에
그 실종 신고까지 할 정도면은 예.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 동창 집에 가서 술 먹고 거기서 외박을 했다. 예.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김광석 씨가 그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뉴욕 공연 자체도 좀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서 뉴욕 미국 이민 가는 거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다시 그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음을 다음 해에 1월 달에 이제 죽음을 맞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아예 얘기합니다.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처가로 가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미리 예. 자기 이게 아버지에게 바로 이게 내게 저작 인적권 그렇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미리 아버지한테 주기 아주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예. 보통 이게 상속권자는 처와 자식이 있으면 그렇죠. 처와 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넘긴 것부터 이게 바로 저는 이게 갈등의 그 원인이라 보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김광석 이분의 일기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진실로 믿어요. 일기? 왜냐면 이게 정말 눈물과 해안으로 쓴 진실이지 이게 굳이 거짓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재판에 예. 이용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서해순 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기를 거짓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실익이 있지만 김광석은 이게 거짓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기는 좀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하정표 이 남성이 지금 동거남이라고 지칭되는 그 남성이잖아요. 서혜순 씨가 굉장히 두둔했던. 네. 그분이잖아요. 요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김광석 씨가 당시에 부인한테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새롭게 나온 게 그 상대 남성, 그게 외도를 했는지 아닌지 서희수 씨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 남성한테 3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에 3천만 원. 예, 그러니까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결국 돈까지 줄 정도면 뭔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질투가 나서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그랬죠. 일기에 쓴 예, 것이 예.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서혜순 씨의 말에 따르면 김광석 씨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전혀 모르고 내가 무단으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김광석 씨는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쇼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고 저게 김광석 씨가 외부에 방송 나와서 남들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자기 혼자 쓴 일기인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소설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서혜순 씨 말과 김광석 씨의 일기가 상충이 될 때는 예. 좀 제3자의 관점에서는 일기 쪽에 조금 더 진실성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사람들 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김광석 씨가 나중에는 포크락 가수로 변신했기 때문에 짧은 머리는 굉장히 좀 안 하는 이유긴 한데 또 일기장도 공개가 됐어요. 그랬었죠. 일기장 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쭉 기록을 했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아내가 뉴욕 공연 가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좀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군요. 네, 예. 이틀이나 외박. 첫날은 공연 전날인데 소식도 없이 날에 태웠고 자기가 이제 경찰서까지 찾아갔다는 얘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와서 뭐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틀이나 외박을 한 것에 대해서 김광석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예. 또 그전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동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은 그 관계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동창인지 아닌지도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남성과의 관계가 상당히 김광석 씨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광석 씨와 서희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모한테 찾아가서 이혼을 통보했고 예. 지인들한테도 내가 이혼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서희순 씨가 예전에 입니다. 일단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 영상이 아마 처음 공개됐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정편에 저 영상이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전날 녹화된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니까 사실상 당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예. 밤 12시가 지나면 날짜 수는 바뀌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광석 씨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예. 재구성을 했던 건데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한 게 96년이고 이제 95년경에 김광석 씨가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좀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가수니까 뭐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공연을 앞두고 이제 뭐 서예순 씨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김광석 씨가 상당히 상심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결국 다시 한국에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가수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본 저런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힘든 일을 겪고 마음에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었을 때 그걸 딱 정리하면서 털어내고 싶을 그렇죠. 새 마음으로 딱 해보자라고 했을 때 머리를 깎잖아요. 예. 그래서 김광석 씨가 바로 그래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날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팬클럽 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 약속까지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 또 지인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예. 당시에 김광석 씨가 앞으로는 나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는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그 외도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돈을 보낸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는 걸 보면 예. 서희순 씨의 저런 행동이 사실 김광석 씨가 계속 괴로워하는 하나의 그런 아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예순 씨도 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외박을 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냥 잠을 잤을 뿐이다. 술이 취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고 사전 단계로 이제 뉴욕 공연을 갔는데 예. 그 2박 3일간 서예순 부인이 그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김광석 씨 지인 동창 집에 거기 가서 이제 잤다는 거죠. 근데 서예순 씨가 이유는 그거죠. 예. 다음날 뉴욕 공연이 있는데 예. 남편은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니까 쉬고 나는 거기서 음악 듣고 술 좀 하다가 잠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박 3일 비워서 김광석 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했는데. 글쎄 하여튼 그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경찰에 그 실종 신고까지 할 정도면은 그건 예. 뭐 보통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 동창 집에 가서 술 먹고 거기서 외박을 했다. 예.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김광석 씨가 그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뉴욕 공연 자체도 좀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서 뉴욕 미국 이민 가는 거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다시 그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음을 다음 해에 1월 달에 이제 죽음을 맞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아예 얘기합니다.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처가로 가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미리 예. 자기 이게 아버지에게 바로 이게 그 4개 저작 인적권 그렇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미리 아버지한테 주기 아주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예. 보통 이게 상속권자는 처와 자식이 있으면 그렇죠. 처와 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넘긴 것부터 이게 바로 저는 이게 갈등의 그 원인이라 보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김광석 이분의 일기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진실로 믿어요. 일기? 왜냐면 이게 정말 눈물과 해안으로 쓴 진실이지 이게 굳이 거짓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재판에 예. 이용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서예순 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기를 거짓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실익이지만 김광석은 이게 거짓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기는 좀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하정표 이 남성이 지금